이번 비디오에서는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파이토치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토치에서 실제로 RNN을 실행하는 코드를 소개한 뒤에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치에서 RNN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 나온 두 줄이 전부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에서는 소문자 RNN이라는 변수에 토치.nn에 있는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중에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두 개의 인티저를 파라미터로 입력을 받는데요. 이 값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조금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줄에서는 위에서 선언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 여기서 이제 인풋 데이터인데요. 이걸 입력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때 이 인풋 데이터는 세 개의 차원을 가지는 텐서로 정의되는데요. 쉐입이 세 개의 차원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각각의 디멘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바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파이토치에서의 RNN 구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윗줄을 셀 A를 선언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아랫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XT죠. 여기서는 XT를 셀 A에 집어넣고 그 결과물로 HT를 반환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두 줄 이외에 이 위에 생략된 코드들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여기서 선언하는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할 수 있는 텐서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그러하듯이 파이토치 역시 이 입력 데이터 텐서를 정해진 규칙에 맞춰가지고 매니플레이션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굉장히 간단한 예시 하나를 보면서 파이토치에서 RNN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단어 헬로우를 RNN에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어를 구성하는 문자를 지금 HELLO가 있는데 이 문자를 모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 벡터로 치환해 가지고 RNN에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요. 지금 이 H라는 문자 자체를 입력하면은 이제 모델이 알아들 수가 없을 테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벡터의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핫 인코딩을 사용했는데요. 원핫 인코딩이라고 한다면 이 단어를 구성하는 문자들을 사전식으로 쭉 나열을 해서 그 사전의 개수만큼의 벡터를 만들어 놓고 그 벡터 각각의 문자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자리를 1로 키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H가 맨 처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H에는 첫 번째 인덱스에만 1을 주고 나머지 0을 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죠. 그러면 H라는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4개의 차원을 가지는 벡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문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4개의 차원을 인풋으로 받는다라는 의미로 인풋 사이즈를 이제 선언하게 되는데 지금 4차원을 사용하니까 4가 이제 인풋 사이즈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하는 인코딩을 사용했지만 이 H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워드 임베딩 같은 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임베딩 벡터의 디멘션이 인풋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풋 사이즈는 당연하게도 A가 선언될 때 미리 A에게 사용자가 알려줘야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A가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나는 지금 4차원짜리 벡터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RNN 셀이 그렇게 맞게 선언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인풋 사이즈가 바로 인풋 데이터의 디멘션 하나로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풋 데이터 텐서의 디멘션 중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히든 스테이트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 히든 스테이트는 인풋 데이터라기보다는 이제 아웃풋 데이터 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데이터로 우리가 몇 개의 차원을 가진 벡터를 출력받을지를 결정해주는 과정인데요. 어떤 그 벡터 사이즈의 출력을 원하냐에 따라서 이 히든 사이즈를 정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2개의 차원을 원한다라고 해서 이제 히든 사이즈를 2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2로 선언을 했는데요. 뭐 만약에 어떤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뭐 이 지금까지의 시퀀스 인풋이 그 인풋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감정이 뭐 몇 개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면 그 감정의 개수가 레이블의 개수가 될 겁니다. 히든 사이즈의 개수가 되죠. 그리고 뭐 예컨대 뭐 슬픔, 기쁨, 분노 3개 중에 하나를 추론해야 된다 그러면은 히든 사이즈가 3이 될 것이고요. 지금은 그냥 2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가 여기 보시는 대로 아웃풋 사이즈의 이제 디멘션이 된다라는 거를 A에게 미리 그 A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셀에게. 그래서 아까 인풋 디멘션을 받았다면은 지금은 아웃풋 디멘션 몇을 이제 내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은 인풋이 이제 4차원짜리 벡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2차원짜리 벡터가 나온다라는 게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나온 히든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든 스테이트라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해석하면 숨겨진 상태라는 뜻인데요. 왜 숨겨진 상태냐면은 셀 A의 입장에서 아웃풋은 외부로 노출되는 값이 되겠죠. 한 번에 이제 그 시퀀스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시퀀스 인풋마다 이제 값을 노출한 아웃풋을 바깥으로 내놓게 되고요. 바깥으로 내놓지 않고 그거를 어떤 숨겨진 상태로 말 그대로 숨겨진 상태로 이제 다음번 시퀀스 인풋에 같이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값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든 사이즈를 정의한다는 거는 히든 스테이트의 그 벡터 디멘션을 정의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아웃풋 사이즈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나는 분명히 히든 스테이트의 벡터 디멘션을 정의했는데 왜 아웃풋이 바뀌냐? 아웃풋이 왜 그거에 따라가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건 굉장히 그 RNN 셀 내부 구조를 한번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셀 A의 뚜껑을 열어본 그림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기되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출력 직전에 똑같은 값이 2개의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히든 스테이트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 다음번 인풋으로 이제 유입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설계이기 때문에 히든 스테이트와 아웃풋 사이즈는 히든 스테이트의 사이즈와 아웃풋 사이즈는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값이 갈라지는 것이니까요. 네, 다음은 이 RNN의 특징인 시퀀스 데이터를 입력받는다라는 점으로부터 생긴 시퀀스 랭스라는 디멘션입니다. 이제 우측 그림이 이제 일반적으로 RNN을 표현하는 그림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왼쪽처럼 펼쳐보면 지금 이 밑에 점선 밑에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넣는 부분이죠. 그러면 x0부터 순서대로 xt까지를 넣게 되죠. 그럼 이제 t 플러스 1개의 그 길이를 가지는 시퀀스가 생기는데요. 이게 시퀀스 랭스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시퀀스 랭스를 우리가 지금 이제 예시를 들고 있는 헬로우에 적용을 하게 되면 헬로우는 이제 5개의 문자를 가지게 되죠. 그럼 당연히 시퀀스 랭스가 지금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의 문자가 입력되기 때문에 시퀀스 랭스가 5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h가 아까 이제 이전 그림에 있었던 x0일 거고요. 2가 x1, 이게 x2, 이게 x3, 마지막 x4가 될 거고요. 각각이 원하는 인코딩의 이제 벡터들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파이토치의 굉장히 놀라운 점은 이 시퀀스 랭스를 사용자가 직접 모델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모델이 시퀀스 랭스를 자동으로 파악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들어온 시퀀스 랭스가 5개면은 이 인풋 데이터의 쉐입으로 그냥 5를 자동으로 제가 인식합니다. 파이토치가. 그래서 뭐 별도의 이거를 모델에게 전달해주는 과정, A에게 나 시퀀스 랭스 5짜리 넣을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인풋 데이터만 잘 만들어주면 그 다음은 알아서 진행해주는 것이 파이토치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인풋 데이터가 5개의 시퀀스 랭스를 가진다면은 그 시퀀스 각각 x0부터 xt가 들어오는 동안 여기서 x4까지 들어오겠죠. 각각에 맞춰가지고 이제 h0부터 h4가 나올 것이고, 그럼 이것도 5개의 시퀀스 랭스가 아웃풋 텐서의 디멘션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2번째 자리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남은 자리는 배치 사이즈입니다. RNN 이전의 다른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배치라는 개념은 이제 나왔었는데요. RNN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배치로 묶어서 모델에게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원핫 인코딩에서 이제 선언한 H, E, L, O 이 4개의 문자로 만들어진 수많은 여러 개의 단어 중에서 이 3개의 단어를 묶어서 하나의 배치로 구성하고 이거를 이제 모델에게 전달해주는 이제 과정을 해볼 건데요. 이 또 놀라운 점은 이 배치 사이즈 역시 사용자가 직접 이걸 모델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모델에서 배치 사이즈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접 입력해서 모델에게 이제 알 수 있도록 입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인풋 데이터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인풋 데이터만 잘 구성해 주면 충분합니다. 그럼 전체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3개의 단어를 HELLO, EOLLL, LLEEL 3개의 단어를 하나의 배치로 구성해서 인풋 데이터를 만들고 그 인풋 데이터를 RNN에 입력해주는 그런 코드인데요. 사실 RNN을 구동하는 코드는 이제 요 아래의 2줄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만큼은 인풋 데이터 텐서를 만들어주는 과정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RNN을 선언하기 위한 인풋 사이즈와 히든 사이즈를 이제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뭐 위에 임포트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RNN 구동 이만큼, 그다음에 데이터 정제라고 할까요? 뭐 매니플레이션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부분은 위에서 만들어진 그 numPy로 만든 텐서를 토치에서 사용하는 텐서로 바꿔주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numPy에서 이쁘게 이제 텐서를 막 만들어서 토치 텐서로 만들어주는 트랜스폼하는 부분이죠. 그럼 요 numpy에서 텐서 만드는 부분이 좀 중요하겠네요. 잘 보시면 일단 3개의 데이터를 배치로 가지고 있고 각각의 데이터 각각 이제 배치 데이터 안에서는 HELLO라는 5개죠. 5개의 랭스를 가지는 이것도 뭐 이제 E, O, L, L, L 이렇게 또 5개의 랭스를 가지고 있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개의 랭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랭스가 배치는 3이었고요. 랭스는 5였고요. 각각의 한 배치에 한 시퀀스의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각각의 원소들은 원핫 인코딩에 의하면 4개의 차원을 가지는 벡터였죠. 인풋 사이즈 이제 4로 이제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쉐입을 가지는 텐서가 인풋 데이터가 되고요. 뭐 아웃풋도 직접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면서 그 눈으로 확인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위에서 선언한 히든 사이즈대로 지금 배치는 3이었고 똑같을 거고 시퀀스도 똑같을 거고 이게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RNN을 파이토치에서 동작하는 것에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RNN을 우리가 원하는 출력값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